안녕하세요. WTV 원주 시정방송입니다. 지난 2일 민선 7기 출범이 선포됐습니다. 푸른 도시 원주, 행복도시 원주로의 성장을 약속한 원창묵 원주시장의 원주 비전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3선 시장으로서 원주 발전의 결실을 볼 준비를 하는 민선 제7대 원창묵 원주시장. 지난 2일 취임식 자리를 통해 그동안 민선 5기와 6기에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을 민선 7기 재임 동안 잘 마무리지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원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행복한 푸른 공원도시, 경제관광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창묵 원주시장은 원주시가 일자리 넘치는 수도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온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원주여주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정착과 의료기기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지역의 기업과 청년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원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심 속 아름다운 푸른 공원 조성에 힘쓰고 소금산 출렁다리와 금대리 또아리굴, 4D 관광열차를 비롯한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전국 제1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원창묵 원주시장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을 위해 무실동 치매안심센터 복지타운 조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문마급 장난감 도서관 준공과 제2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복지 관련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심은 물론 농촌도 함께 발전하는 원주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으로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등 도심과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 7기, 아름다운 푸른 도시 원주, 경제관광도시 원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시정이길 기대합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작가별 작품 세계에 담아내어 더욱 이색적인 2018 제14회 강원 아트페어, 한국화와 서양화, 판화와 디자인 등의 회화와 공예, 조각 등을 한눈에 담아낼 수 있어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은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미술축제 2018 강원 아트페어가 춘천 강릉에 이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전시회, 페어전과 함께 특별전이 마련되어 한지 테마파크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14명의 작가들은 페어 형식의 작품을 출품해서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향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명이 참여해 5가지의 부스로 구성된 특별전. 주제는 작가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뜰리에 에피소드입니다. 밤샘 작업을 마무리하는 새벽 작업실의 풍경을 표현한 공예부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한 폭에 담아낸 그림까지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살았던 오죽헌에 있는 대나무 숲 안에서 그들이 그 과거의 어떤 여성, 신사임당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여성들이 공감하는 어떤 부분, 다양한 작품들을 또 골고루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회가 되면 계속 참여하려고. 강원 미술의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어전.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뿐 아니라 서예와 판화, 공예, 설치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채로운 작품들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트페어전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해마다 작품도 좋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많고 또 정말 저 그림은 사서 우리 집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휴대폰 케이스와 가방 등 아트 상품들은 작품 소장의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적 향유를 느끼고 미술 작가들에겐 기회의 장이 되는 강원 아트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며 강원도만의 미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양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가 지난 4일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교류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색 한복 곱게 차려입고 한국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어린이들. 우리 고전 가락이 중국 어린이들은 마냥 신기한 듯 넋을 놓고 감상합니다. 꽃같이 고운 어린이들의 하늘거리는 옷의 주름 물결 따라 조그만 손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동작이 한국 어린이들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我们今天表演了中国的古典舞，在这次旅行中，我们又看到了韩国它的原始的、它的民族这个地方的舞蹈和它的文化，这是一场非常有意义的旅行。 저는 필이랑 태평소를 연주했고 중국 친구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이걸 보고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는 이런 악기도 있고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가면 좋겠어요. 한국과 중국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지난 4일 백운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체류형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시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중국과 원주 지역 청소년 약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국악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 합창과 고전무용 등 평소 익힌 예능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오래됐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계속해서 서로 우호 협력, 친선 교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我们在初步的了解当中，也有一些更加的对学校的相互的彼此的了解。我想后来我们的文化会更多的融入。谢谢。 한편 만종초등학교와 무실초등학교 등 7개 학교와 중국 스촨성 성도시 청백 강구대만 소학교 등 7개 학교는 지난 4일 우호 친선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 오늘 새롭게 7개 학교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학교 간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과 노인을 잇는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총 76회 진행, 모두 11,270여 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덥고 습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심 속 물놀이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원하고 짜릿한 물놀이를 선사할 물놀이장 개장 소식,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식힐 만큼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이곳. 원주의 명소로 자리 잡은 보물섬 물놀이장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보물섬. 워터터널, 보물섬 조합놀이대 등 11가지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카약장은 5월, 9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으며 더운 날 6월, 7월, 8월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올 7월 말부터는 보물섬 전용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및 휴일에는 1,500에서 2,000명의 어린이 및 보호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주차장, 항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져오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과 함께 원주의 다른 물놀이장도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물놀이장은 총 4곳,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행구동 수변공원의 물놀이장과 무실동에 자리 잡은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은 7월 초 개장에 운영 중이며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숲속 물놀이장은 방학 시기에 맞춰 7월 17일 개장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일반 수영장과 달리 수심 30cm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고 보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4곳은 공통으로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은 수질 관리를 위해 휴장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원주 곳곳에 위치한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제16대 김광수 원주 부시장이 지난 2일 별도의 취임식이 없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한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6대 김광수 원주 부시장이 지난 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한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원주 부시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어 시정에 잘 반영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개원식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입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의원들의 투표로 전반기를 이끌 신재섭 의장과 이성규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6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 회관의 준공식이 지난 3일 있었습니다. 무실동에 위치한 신축 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공제조합 강원지점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는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제10회 이민주당 얼선양 문예작품 공모전 일반부 입상작 시상식이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운문 158편과 산문 35편 등 총 193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총 30편의 작품이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가 지난 4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회의는 기업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자녀의 건강한 식탁 차리기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부모 교육은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식습관 형성을 돕는 육아 관련 특강과 요리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와 음식물 혼합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폐기물 처리 종합단지에서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반입을 7월부터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음식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용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 개별 계량 용기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 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